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많이 어눌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지난 시간대 우리가 이 샵 9번 돌파선 기준으로 매매를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하지 못한 채 돌파선 기준으로 지킨 채 마감을 했을 때 더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자면은, 그렇죠?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는 걸 알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큰 상승을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그 매물 여기서 받았으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가장 큰 상승을 해야 되죠. 근데 못 갔죠. 이런 경우 제가 뭐라고 했죠? 돌파선을 기준으로 더 볼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규격 외로 사실 더 크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게 있느냐,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S2W. 이 S2W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매매를 하던 건데, 목표가를 덜 가서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자, S2W 돌파선 기준으로 잡으셨던 분들 로스만 잘 거시고 봐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상승을 잘 해주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보통 18%짜리 아니면 그 이상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서 간 거죠, 여러분들. 기준 미달의 상승을 했던 거죠. 18%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로버처럼 나눠서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돌파선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 더 보신 분들은 뭐예요? 11%를 먹거나, 내가 이 종목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이 돌파선 기준으로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거나 재매수를 하여서 8% 정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9번 강의의 기준으로 뭐예요? 실제로 이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두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번 타이틀이 이건데 사실 뭐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복습을 하려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뭐였죠? TNR 바이오팩이었나요? 이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자, TNR 바이오팩 4,000원 돌파 기준이라고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4,000원 돌파 기준으로 양봉으로 장마감 때 만들고 마감을 했죠. 그럼 뭐예요? 얘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우리는 하루 더 볼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실제로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지키는, 돌파슛을 못했지만은 지키는 양봉이 나왔을 때 실제로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뭐예요?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단양봉 마감을 했지만은 다음날 이 매물대를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돌파선 위에서 음봉이 되거나 개파락에서 돌파선을 기준으로 저항받고 음봉으로 무너지거나, 이렇게 매매를 나눠서 보는 게 대응에 대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아랫자리에서도 이 돌파선 기준의 매매에 대한 대응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됩니다. 자, 웹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금요일날 아래 지키면 위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오늘 슈팅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거를 수시로 말하기 싫어서 강의를 해드린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웹스 같은 경우엔 저한테 물어봤죠. 자, 웹스는 금요일날 뭐라고 했어요? 자, 기준을 안 깬다는 가정하에 하루도 보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배운 게 확신이 없던지 아니면은 한번 확인차 저한테 물어봤던지. 그렇죠? 하루도 봐도 된다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아랫자리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매매한 종목 사마 페인트는 다 갔죠. 그렇죠? 실제로 오늘 매매를 했죠.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실제로 다 갔잖아요. 사마 페인트는 8,620원을 시키면은 위를 향해 갑니다. 웹스랑 똑같은 자리죠. 이렇게 사마 페인트는 한 번에 다 가는데 웹스는 나눠서 갔죠. 그러면은 똑같은 타점을 두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얘가 슈팅을 못 깼지만은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지키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매물대를 안 깨나 한해서 더 두고 볼 수 있다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돌파선을 기준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을 12월 15일 날 올려드렸는데, 원래는 완벽한 숫자리지만은 이때 당시에 장이 풀숫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머뭇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풀숫장에서는 우리가 돌파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풀숫장에서는 돌파 매매라고 해봤자 돌파했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돌파하자마자 목표가까지 풀슈팅으로 바로 너무도 가볍게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RS 오토메이션은 12월 15일 날 이날이었죠. 근데 돌파만 하고 죽었죠. 근데 장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날 당시에는 풀슈장이었으니까 돌파 매매가 그렇죠. 하기 꺼림직하다라고 했죠. 이때 당시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돌아서 올라갔죠. 이렇게 돌파만 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우리가 돌파해서 지킨다라는 가정하에 돌파 지지 상승의 매매를 하잖아요. 왜 그렇느냐?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한 번 더 가장 큰 상승을 하거나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그렇죠. 이날 돌파를 했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제가 제시한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죠? 틈새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짜투리 기회도 노려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연히 마찬가지로 돌파하자마자 죽고 다시 한 번 더 이 돌파 매물대를 충족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것도 유효하고, 한컴비드도 보십시오. 그렇죠. 금요일날 한컴비드가 VI 풀리고 아래라는 돌파선이 지키면 위라고 했죠. 근데 이날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돌파에 대한 매물대를 충족하지도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갑자기 얘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고 RS 오토메이션처럼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그리고 가장 큰 상승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돌파 기준의 매매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은 만약에 돌파선을 그렇죠? 어떠한 매물대를 돌파 기준으로 잡았는데 가주질 못했다. 그러면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안 깬다는 가정하에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로스를 걸고 더 보시거나, 내가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하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돌파를 했다가 죽으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RS 오토메이션처럼 봐도 되고, 이 한컴비드처럼 돌파선을 제시를 했지만은 이 돌파선을 그렇죠? 근처도 못 가고 죽었지만 뭐예요? 다음날 금요일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딱 돌파선 지키니까 뭐예요? 오르죠. 그래서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다양한 뭐 돌파선을 기준으로 돌파한 채로 마감을 한다든지, 돌파했다가 죽었다든지, 돌파선을 충족 못하고 그 앞 언저리에서 죽었다가 마감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하시는 거고,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런 돌파 기준의 매매를 관심 종목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놔요. 거기서 오르는 종목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사실 그렇죠, 큰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현명하고 여유로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